자, 9월 19일 국토부 보도자료 인용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 주택단지 세종시에 들어선다. 세종 6-3 생활권 통합 공공임대주택 416세대 착공.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 아파트네요. 2024년 준공 및 입주. 공사 기간이 2년이네요. 자, 보통 이 정도 규모면 이제 3년에서 3년 반 정도 공사 기간이 되는데 2년이면은 거의 뭐 절반 수준에 가깝죠. 주력 평형이 전용 21에서 44제곱미터, 6.4에서 13평 정도 수준이고, 뭐 아직까지는 소형 평형입니다. 9월 19일 이제 어제 착공식을 했고요. 자,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쉽게 말해서 조립식 주택인데 흔히 말하는 허접한 그런 판넬식 조립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체 그리고 마감재와 설비, 전기, 배관이 이 시스템으로 묶여진 이런 부재들을 공장에서 다 미리 조립을 합니다. 이제 판재 형태가 아니라 박스 형태로요. 자, 그리고 현장에 가져와서는 끼우고 결속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탈현장 건설 공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 이게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반 철근 콘크리트 공법에 비해서 30%에서 50% 정도까지 이 공기가 단축될 수 있고요. 콘크리트 공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콘크리트 양생하는 기간 때문에 그런데요. 자, 모듈러 공법은 이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별도로 필요가 없죠. 자, 공장에서 미리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또 특히 그 현장 공사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자, 비가 오면 골조, 마감 공사, 올스탑입니다. 자, 일반 공사 기간에 그래서 이런 날씨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는 기간까지 공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자, 만약 공사 기간이 3년이면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중에 한 1년 정도는 현장이 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예전에 그 고 정주영 회장인가요? 중동 공사를 수주를 하면 비가 안 와서 1년 내도록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주영 회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장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 날씨를 감안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하는 경우 때문에 현장 공기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자,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걱정이 전혀 없죠. 자, 둘째, 공사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자,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계, 전기, 골조, 마감 이렇게 공종별로 모든 인력들이, 자,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데 드는 각종 인건비와 또 자재 운반비, 현장에서 남게 되는 자재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모듈러 공법을 채택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비용들이 사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잔여 자재가 현저하게 줄게 됩니다. 자, 공장에서 철저하게 계획된 부분에 의해서 필요한 자재들 위주로만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재 로스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또 현장 소음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고질적인 인근 주민들에 의한 이 악의적인 민원에 들어가는 법정 비용 그리고 보상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또 가장 큰 것은 역시 공사 기간 전체가 줄게 됐을 때는 각종 금융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자, 세 번째, 공사 품질이 균일화되면서, 자, 시공 품질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특히 하자율이 감소하게 되면서 거주 후의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죠. 자, 현장에서는 이 공종 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오시공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재시공 등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주택을 제작을 해서 오게 됐을 때는 이 품질 관리 자체가 월등히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 감소가 있는데요. 어쨌든 현장 타설이 없기 때문에 레미콘이나 펌프카 등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자, 물론 공사 인력 그리고 자재 운반에 따른 그런 트럭들에 대한 이동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자, 그만큼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고, 게다가 추후에 주택이 노후화가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자, 철거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되죠. 자,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자, 철거 후에 또 자재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자재값을 일부 회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물론 우려되는 단점도 있죠. 모듈러로 지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 박스 형태로만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디자인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지금 짓는 아파트의 평면 정도면 모듈러로 충분히 짓고도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세종시 6-3 생활권에 짓는 게 이 7층 4개동 416세대인데 지금까지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고요. 자, 모듈러 주택이 예전까지의 이 한계점이 뭐였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콘크리트 주택은 평면이나 인면의 구성이 비교적 자유로웠는데, 모듈러는 조립이 가능하게끔 만들려면 이 평면이나 인면이 아무래도 자유롭지는 않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디자인이 별로 안 이쁘다,
또 평면 구성 자체가 창의적이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한계가 있었는데, 자, 이건 모듈러 주택 기술이 발전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세종시에 짓는 것도 보면 제가 평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인면 요소도 다양하고 평면 구성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는 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모듈러 주택이 이 국가 핵심 정책 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 모듈러 주택을 계속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자, 현재 국가 핵심 정책이 국민 주거 안정,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는 갈수록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듈러 주택 자체도 이미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 갈수록 준공 수량이 늘어나고 있죠. 올 연말에는 용인 기흥에 공공임대주택 13층짜리 106세대가 준공될 예정에 있고요. 또 연말에는 이제 신내 컴팩트시티 4천억 정도 규모의 대규모 공사인데요. 현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공동주택 단지의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듈러 주택에 대한 흐름이 거세지고 있어서 1군 시공사인 삼성, GS, DL, 현대 엔지니어링도 이 모듈러 주택의 연구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업계는 향후 5년 이내에 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시장 규모가 1에서 3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자, 조만간 주택 전체 시장의 10에서 15%까지 점유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듈러 주택이 사회 전반적으로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가장 큰 효과가 결국은 이제 이 공기 단축이기 때문에 이 공기 단축은 결국 사업기간 단축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시장 탄력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 시장 자체에 대한 수요 공급의 예측성이 훨씬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과공급이라든지 공급 부족에 대한 이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 모듈러 아파트가 공동주택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면 주택 과공급 혹은 주택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주택 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아파트 공급 단가를 더 낮출 수가 있죠. 인건비와 자재비가 절감이 되면 공사비가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단축되게 됐을 때는 각종 금융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죠. 자, 전체적으로는 공급 단가를 70% 정도 수준까지도 낮출 수가 있고, 그러면 대지 입지와 아파트 품질만 보장된다면 자,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공급가로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현재 산업구조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고 가장 변화가 느리고 또 사회 전반적인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가장 기술 변화가 더딘 곳이 이 건설업계인데, 건설업계가 한바탕 대대적으로 전무후무한 변화를 한번 겪게 될 겁니다. 그만큼 진통도 따를 건데, 자, 모듈러 주택이 아파트 산업의 주류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이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봐야 될 겁니다. 자, 특히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이 단기 노동자들은 정말 갈 곳이 없게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수많은 공종별 협력사들도 전향 준비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존 재래식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공종별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지만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이 공종 구분 없이 한 번에 찍어내듯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종별 역할 관계가 사라지게 되죠. 자, 따라서 각종 모듈러 기술에 자신들의 공종별 기술력을 어떻게 접합할 것인지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업종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할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모듈러 주택의 흐름은 경제 전반의 이 탄소 중립 기조처럼 자, 거스를 수 없는 강한 흐름이고, 또 갈수록 정부 자체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기 때문에 이 배에 먼저 올라타는 사람이 기선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토지 개발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요즘처럼 공사비가 상승한 시점에서는 이 반드시 모듈러 기술을 가진 시공업체를 알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